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장권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바쁜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요새 성남시가 매일 뜨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또 리모델링, 분당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유동규 당시 조합장,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 그 앞서서는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해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 좀 주목을 받고 언론들도 많이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부의 문제도 많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분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분당 리모델링이 왜 2008년,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게 분당 지역에서 이슈로 등장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2008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그 경제를 이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활성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시에 이제 당시 이제 15년이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15년이 도래한 아파트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상대로 각 세대별로 30%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법안을 이제 국토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는 그 리모델링이 가능성이 있고 왜 가능성이 있었냐면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연한이 40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요. 근데 그 후로 한 5년 있다가 이제 30년을 완화를 시켰어요. 이제 리모델링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40년을 기다리기는 너무 머니까 이 리모델링을 이제 선호하는 단지가 많았고, 저도 그 당시는 사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한솔마을에 살게 됐는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그 동네 그 동대표들하고 이걸 추진을 하게 돼요. 한 2년 동안 한솔마을 추진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점점 번져가지고 이제 성남시 이제 선거 공약으로 이제 이재명 공약으로 이제 이게 변경이 돼요. 2010년도. 예, 2010년도에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 나올 때. 예, 나올 때 이제 이게 그 성남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공 그 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20년 동안 1조 원을 조성을 해서 이거를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리모델링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분당 사람들은 다 리모델링이 성남시에서 이렇게 공공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리모델링을 전부 다 찬성을 하고, 이 선거 때 이 표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2008년도. 그때는 추진위원되고, 그러니까, 이제 2010년 시장선거에서. 이제 그 2009년까지는 유동규가 추진위원을 했고, 추진위원장을 했고, 그 추진을 하면서, 성남, 분당, 야탑동하고, 그, 김용, 이런 시의원이었고, 당시에. 시의원이 아니었죠, 이제. 나중에 시의원이. 나중에? 그분하고, 이제, 유동규하고, 몇 사람이서,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해서, 최초로 조합 인가가, 이재명 시장이 2010년 7월 달에 당선이 되고, 2010년 9월에 최초로 한솔마을 5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이라는 인가를 내줘요. 이재명 시장이. 인가를 내주는데, 이때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 인가까지 받아놓고, 조합 인가가 났는데 한 달 있다가 조합장을 사퇴하고 성남시로 가버려요. 시설관리공단 당시 기획본부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가버리니까 이제 조합장이 공석이 되니까 이제 직무 대행 가고 또 가다가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1년 6개월 동안 또 조합이 폐쇄되고 사무실도 없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 11월 달에 이제 또다시 박근혜 정부가
이거를 경제를 살린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리모델링이 이제 수직 증축이 없이 세대 증축이 없이 예. 면적만 넓히는 30%였는데 면적을 10% 더 늘려서 40%까지 이내로 증축을 하고 또 새로운 그 기존 아파트가 15층이다 그러면 위에다 상계층을 더 올려서 18층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15%까지 가능하게 법을 또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재명 시장은 이제 또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이제 그 공약을 두 번째 공약이죠, 그때는. 두 번째. 2014년 재선 나갈 때. 네. 이제 2013년 12월에 그랬으니까 14년 재선 나올 때 또 이거를 이제 일종은 공약을. 네, 일종은 공약하고 막 기금 만들어서 지원해준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말씀 좀, 전후를 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2008년도, 2009년도에 분당 지역에서 리모델링 움직임이 있었고, 분당뿐만 4개 신도시 중심으로 그런 연합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서울하고.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은 2008년도 분당갑 그 총선에서 떨어지고, 이제 2010년 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분당에 있어서의 가장 이슈가 뭐겠냐? 정치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정치인이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은 분당 입주가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자기 재산 가치에 대한 상승분을 고려해서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욕구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분당에서 지금 50만원가요, 분당이? 30만원가? 그렇죠, 30만원. 30만원가 했는데, 이제 성남시에서 이거 시범단지를 이제 신청을 받아요. 리모델링 해야 될 단지를. 그런데 시범단지나 평수가 큰 평수나 이런 데에서는 신청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불가능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솔마을이나 다른 데 이제 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국은 2008년도부터 이제 움직일 때는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식은 재건축이었을 거고. 근데 그게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당시에 법규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게 그걸 외관을 유지해가지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직 증축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직 증축의 문제가 2008년, 2009년도에 리모델링 그 분당에 모인 그 수도권 포함해서 해결해야 될 그 주민들의 소원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 그 당시는 수직 증축이 없었어요. 아니, 수직 증축을 하려고 했던. 아니, 그건 13년부터고. 아니, 2008년서부터 그런 건 없었네. 네, 그냥 30%만 늘리는 거. 30%? 네.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2월에 수직 증축 15%를 기존 세대에 15%를 더 지어서 이것을 분양을 해서 이익금으로 분양한 금액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공사하는데 이게 보태 써라 하고 이게 그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동규는 하여튼 2010년 9월 한 달만 조합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유동규라는 사람은 여기 이제 몰라요. 근데 이제 성남시에 가서 어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뒤에 가서 어떤 이 추진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 어쨌는지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하고 유동규가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끌어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 그 9월 달에 이제 그 리모델링 그 조합인가 그 분당에서 최초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지금 횟수를 보면 11년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년이 됐으면 뭔가 시범단지나 이런 부분 하나 정도는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돼가지고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아마 다른 사람도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소수가 남아서 이 문제를 지금 법적 투쟁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법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그냥 무조건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강사님은 이제 그 리모델링 부분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적으로 싸워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가요? 그 2010년에서 13년까지는 그 30%를 증축을 해서 고치는 거는 그게 이제 가능했는데 그걸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수직 증축이 이게 허가를 해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 15층하고 28층이 있는데 동이 28층에다 3개층을 더 올려버리려면은 밑에 기초 하중하고 기초 공사가 옛날에 했던 거하고 지금 3개층 올려버린 거하고 안전의 문제가 있죠. 완전히 차이가 나볼 때는 안전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 지금 당장이야 뭐 1년, 5년 안에 안 생기겠지만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최소한 30년은 가야 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직증축을 3개층을 허용했지만은 이 안전진단을 1차로 하고 2차에서도 굉장히 이게 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개층을 기존에 있던 데다가 30년, 20년 다 돼가는 아파트에다가 그걸 3개층을 올린다는 게 그 하중이 얼마만큼 처음에 기초공사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안전성이 안전이 이거는 답보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안전진단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오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사업이 다시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그 소액증축이라는 건 아예 자체가 지금 안 하는 걸로 했고 안전진단 2차를 법규는 있는데. 네,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는 있는데, 네. 법적 조항은 있는데. 조항인데, 안전진단 2차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2차를 맡을 기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어떤 모든 부분은 용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없다. 네. 그렇게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리모델링이라는 건 건물 외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위에 있는 건물에 3, 4개층을 더 올려가지고,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당장이야 5년 안에는 안 하겠지만은, 그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갔을 때, 그 안전을 어떻게 담보를 누가 할 거냐 이거죠. 할 수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수직증축은 주민들이 이제 리모델링 활동을 하면서 그 법 규정의 조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를 안전성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이제 다음이 진행되는데 그 기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에서는 지금 성남시가 계속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점 사업으로. 예.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을 10년 동안 해놓고, 이 조합의 성남시에서 안전진단 1차 해주고, 이재명 시장 당시 2015년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5억 6천만 원을 주고, 안전진단 1차를 했어요. 그거는 성남시의 세금으로 했어요. 무상으로 지원해줬어요.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네. 조례를 이제 성남시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 아까 500억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금 안에서 이제 유상으로도 쓰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빌려주는 것도 성남시에서 직접 못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위탁을 해서 금융기관에다 그 기금을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빌려주고 거기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회수하고 성남시에다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기관을 2010년도에 당시 찾는데 성남시 지정 금융기관이 농협이 아니니까 실제 하물며 농협에서도 이걸 안 맡아버린 거예요. 시금고. 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다 이제 공모를 하고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공개 입찰을 하고 위탁 은행을 했는데 한 군데도 이게 맡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할 수 있는 데를 찾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이재명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성남시에서 입탁을 하면은 거기서 돈을 빌려주고 무상으로 주는 것도 거기를 통해서 이제 무상으로 주고 하는데 이제 이자가 이게 3.5% 연체 이자가
만약에 그 돈을 제대로 안 갚았을 때 연체이자가 7%. 주민들이 내야 될, 협약서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네. 이런 문제점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중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 2015년 3월에 수직증축 안전진단 비용을 5억 6천을 해가지고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안전진단 그러면 기관에서. 수직증축 문제에 대한 그 결과가 안 나왔나요? 그러면? 1차는 나왔는데 할 수 있다.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차는 나왔는데 2차에서 이제 2차 기관이 또 그 1차에서 했던 기관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2차, 그건 이제 다시 검증해주고 2차 기관, 또 다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없다. 1차보다는 굉장히 더 까다로워요. 뭐 내진 설계라든가, 뭐 종합적으로 이제 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검증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증축을 건설 공법상으로 일상화되어 있으면 그런 업체가 있을 텐데 없기 때문에 그걸 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어느 누구도 선뜻 그렇게 이제 부담이 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용역기관도 그렇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이 세계적으로 이 아파트 25층짜리에다 어떻게 상계층을 또 올립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15년이나 지난 20년 다 돼간 아파트에다가 어떻게 15층을 18층을 만들고 25층짜리 지금 현재 지금 2개 동이 있는데 25층에다가 3개 층을 더 올려서 28층짜리를 만들면 그게 온전한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그렇죠. 현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 2010년 당선되면서 그 분당 리모델링 주민들의 그 심정적인 지지로에 상당한 표를 얻었다고 저희 주게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엄청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가 신임을 받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정치인은 표로 검증받는 거니까. 이거 봐봐요. 분당에서, 저는 관심이 정치에 관심이 잘 없었는데, 이 분당 지역에서 이 표가 사실 굉장히 이제. 옛날에 민주당 표가 잘 안 나온 때문에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이게 바람을 일으키고 막 분당에다 현수막, 엄청 큰 현수막을 기금을 1조 원 조성해서 공공지원한다. 이 공공지원을 좋아하더라고, 이재명이가. 공공지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후보들은 잠깐만요. 다른 지식인들은 지금 그러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표가 막 쏟아져 나가버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거보다 더 우군인 유동규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되어 있는데 최근에 측근이냐 아니냐 말도 안 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2008년, 2019년, 2010년 선거 과정에서 표로 이재명 지사 때 확실하게 유동규가 보여준 거네요. 얼마 전에 결론적이지만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표 나오는 분표. 그 당시에 표 분석. 얼마 전에도 보도 또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자동하고 그쪽에 옛날 비교표 나온 거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그 표가 또 전임 시장들이 토건 세력계 소송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신선했던 거죠. 시민운동하고. 신선했고 변호사고 인권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고 했고 또 유동규가 마침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이재명이하고 같이 만나서 이 리모델링을 가지고 표를 많이 얻고 하다 보니까 신임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측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측근이라는 용어서들을 다 써야 될 거예요. 측근이 어떻게 저는 그래요. 저는 그걸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나 우스워요. 그건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측근이 어디가 기준이 측근인지를 모르지만은 2010년도에 선거할 때 그렇게 했고 2014년도에 또 그렇게 했고 또 이재명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분당이나 성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전부 다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선거 때만 되면은 분당은 특히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결국 조금 아까 말씀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네. 2008년, 2009년 리모델링, 분당 리모델링에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그 2008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2010년 선거를 준비하면서 네. 수정중앙구도 그렇지만 그 분당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표심 공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네. 리모델링 부분을 주요 그 표심 공략 1호 사업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유동규가 그 역할을 해준 거고, 네. 또 2010년 5월인가요?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유동규를 비롯한 분당 지역 4개의 조합장들이 가서 지지선언도 좀 해준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뭐 그것이 실제로 표로 연결됐는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상징적으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말씀하셨듯이 2010년 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분당 리모델링 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공약집에 다 들어있고. 네. 그 공약은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죠. 공약이에요? 예, 지금 500억, 그저께 내가 성남시에 질의를. 500억? 예, 500억. 지금까지 예. 조성된 게. 예. 이재명 시장 포함해서 은수미 시장 때까지 조성된. 예, 현재까지. 예, 쭉 누적된 게 500억이다. 예. 그 500억 중에서 지금 한 250억 원을, 유상, 무상으로 분당의 5개 조합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현재 분당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예. 그건 무상인가요? 아,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고 그래요. 그래요? 유상은 기금을 한 조합당 20억 이내로 융자를 해줘요. 초기에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 조합에 이제 비용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리모델링 성남시에서 처음부터 2010년도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예. 14년부터 이게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한 계기가, 예. 성남시에서 2014년부터 돈을 빌려주기를 시작해요. 이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는 거죠. 예, 예. 이거 가능성도 없는데 왜 돈을 빌려주냐, 자체적으로 하게 놔둬라. 예. 그런데 성남시에서 빌려주니까 조합에서 그 돈 빌려다가 먼저 쓰는 거예요. 지금은 꽁돈 같으니까. 네, 지금. 결국 나중에 이제 입주민들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기금을, 종잣돈을 조합에 대주지 말아라. 자기들,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조합원들이 돈을 각출해서 하면 돼요.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 돈을 빌려주느냐 이거죠. 이게 돈 빌려주는 거는 기금을 만들고 돈을 빌려주는 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지자체 단체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여러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기금 조성도 조례를 만들어서 1조 원을 만들어냈다고 공약을 했는데, 인근에 안 채우고 그냥 헛공약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 1조 원, 자꾸 지금 요번에 대장동도 1조 원, 1조 조짜가 1조가 나오는데, 그 1조 원이. 사업 예산 1조 예, 5천억 규모. 예, 그 당시 이재명이 당선되고 바로 그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예, 12일만이다. 예. 그러면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성남시. 재정이 거덜났다. 예, 성남시청이 호화시청에다 그래가지고 매각한다고 했고. 매각한다. 매각도 안 했죠. 예, 그런데, 그 매각도 안 했지, 모라토리엄도 뭐 빚을 갚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효로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이 재정이 성남시에서 그렇게 부족하면은 리모델링 기금은 왜 1조 원을 만든다고 공약을 하냐 이거죠. 그거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좀 보니까는 예. 2010년도에도 1조 원 공약을 하고 그 표로 톡톡하게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시장 예. 당선되는데. 예. 그리고 2014년 재선되고 나서도 거기서도 뭐 내부적 정책팀에서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똑같이. 8년 동안 네. 했는데 지금까지 한 500억. 말도 안 되는. 예, 더 황당한 거는 그 500억을 예. 성남시의 주택가에 리모델링 팀이 있어요. 리모델링. TF 전담팀을 만들었죠. 네, 전담팀이 예. 있는데 처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지부진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이제 수립증축이 이제 상계증이 허용이 되니까 그때 선거를 하면서 성남시의 그 재건축 전문가를 한 사람을
특별 채용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랬더니 2년 계약해서 특별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전담 리모델링 활성화를 하겠다. 네, 활성화를 시켰다고 앉혔는데 이 사람도 2년 계약하고 끝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법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만큼 추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이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성남시에서 그 리모델링 TF팀이 거기 주택과 과장, 팀장, 주무관 이 세 명이서 201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2년마다 순환 보직해야지 바뀌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바뀌죠. 네, 그 현상이 그 세 명이 연봉이 세 명 얼마예요? 지금 기금 조합에 주고 이런 거는 빼고라도 이 세 명이 이 리모델링 때문에 그 TF팀에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경기도 이제 도지사를 당선되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경기도에 그 주택가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경기도에서는 또 뭘 하고 있냐면 이제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또 공모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는 기금이 얼마 있냐 그랬더니 한 3억에서 5억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 선거나 이제 앞으로 선거에 또 경기도에서 또 이걸 이용하려고 대통령 선거에 공약 나오겠는데. 네, 경기도에서 이걸 왜 이 아파트 사유재산을 리모델링을 물론 정책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기금을 만들어서 시범단지를 모집을 하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조례를 만들었을 것 같고. 네, 만들었으니까. 기금을 만들어 또 그렇게 하겠다. 네. 지원을 해주겠다. 공공기금을.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제 한 1년 전부터 영통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서 그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요. 여기 진행 상황이 어떠냐 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도 또 그걸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고 하니까 그걸 또 찢어버리고 어쩌고 해가 또 형사소송이 서로 간에. 이게 분당에서도 지금 형사소송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럼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지자체는 이제 그 리모델링 그 조례라든가 기금 조성이나 이런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왜 그런가요? 그 현실성이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실성이 없죠. 없고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그 시의원들이 이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얼마를 만들고 어떻게 빌려준다는 걸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그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한 패드를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시의회를 조례를 만들고 통과를 해서 돈을 계속 빌려주고 이걸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는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강사님의 입장에서는 2010년 이후로 이제 리모델링 이 성남시의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예. 그게 이제 주택법 그걸 실현한다면 또 주택법 위반이고,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그러면 분당 지역에 그 리모델링으로 하고 있는 조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는? 대략? 지금 현재 6개예요. 6개가 다 선정된 데가 있어요. 네, 시범단지. 시범 사업으로. 네, 그런데 이제 완료된 데는 아직 없고. 없고, 지금, 한솔마을이 지금 11년째인가 12년째 조합인가가 나오고, 이제 사업이 지금 여기까지 소송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솔마을하고 무지개마을 4단지는 소형평 주택공사에서 지은 그 94년도 당시 그 소형평형이어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들이라 그 용적률, 그러니까 용적률 공간들이 상당히 넓어요.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상당히 넓고, 이 재건축 단지가 딱 맞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이제 시에서 공공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평수가 작은 거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이 아파트를 사기 시작해요. 투자로. 네, 투자가 되면. 네. 사실 여기,
한솔마을 1156가구인데, 예. 관공서 직원들이나 뭐, 경찰 직원들, 뭐, 몇 사람 사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이것도 조사하면,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네, 이거, 누가 이거 투기했는지, 뭐, 누구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또. 예. 같이 시위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익이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자기들 투자해가지고, 당시 한 3, 4년 전에는 이게 한 2억 뭐, 그래밖에 안 갔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상승해가지고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간사님은 그동안에 이제 리모델링이 허구성, 예. 정책의 문제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남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송사도 당하시고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도 꿋꿋하게 지금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것이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조합에 이제 제가 민원을 넣고 1인 시위를 하고 하니까 몇 년도죠? 처음 시작한 게? 14년도. 2014년도. 네, 14년도부터 돈을 제 성남시에서 처음부터 빌려줄 때 예. 그때부터 그걸 막으려다가 못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거다 나중에. 예. 왜 돈을 빌려주냐? 그랬더니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빌려준다. 공무원들도 그러고 법적이 하자가 없다. 예. 그거예요.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현실성이 없다. 예. 왜 돈만 안 빌려주면 이게 안 되는데, 그리고 시간들이 오래 안 끌고, 예. 근데 왜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소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걸 막고 적극적으로 이걸, 막 업무 방해니 하면서 막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간사님은? 네, 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주민들. 네, 다른 주민들도 뭐, 현수 막 걸면 뭐 찢어버리고 게시판에 뭐 공고문 한번 찢어버리고 하니까 또 이걸 또 뭐 형사소송 걸어가지고 다 무혐의 받았지만은. 예. 고생이 심하셨겠네. 예, 이제 하물며 이재명 시장이 2016년인가 강화문 단식할 때. 예. 단식 농성을 할 때 제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지금 보니까 아주 무서운 그 광경이었어요. 단식하는데. 어떤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예. 피켓을 들고 이재명 앞에 앉아있는데 앞에 제가 서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건장한 사람들이 한 5-6명이 오더니 내 앞을 딱 가로막고 막 밀치는 거예요. 그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외에 비호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예, 언론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법적 지금 진행되는 게 있나요, 소송? 진행되는 거는 지금 조합하고 진행되는 게 한 2건 정도. 그거는 이제는 조합에서는 저희들한테 더 이상 못 거니까. 2014년서부터 예, 7년째. 예, 제가 걸은 거고, 총 형사소송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포함해서 한 15건. 아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이 이제 지금 현재 매도 청구 민사소송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매도 청구,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75%가 이제, 동의를 하면 나머지 25%는 매도 청구를 법원에 할 수가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그러면 조합에서 감정인을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감정인이 지정이 되면 그 감정인이 그 아파트에 나와서 이제 감정가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3년 전인가 2018년도에 6월 달에 했으니까 그 당시에 뭐 3억인가 감정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훨씬 그거보다 높지만은 그 가격을 매도를 자기한테 하라고 소송을 걸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조합장은 당신은 자격이 없다. 그동안에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동규가 실질적으로 한 달 하고 조합장 2009년 그 조합인가가 나고 9월 1일 날 나고 한 달 하고 사퇴를 했지만은 서류상으로는 성남시의 허가증에는 4년 동안 유동규를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에.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 유동규 14년부터 8월 8일까지 유동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성남시에서도 정리를 안 했고 조합에서도 당시 이제 그럼 2014년이면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 기획본부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런데 조합장직을 겸하고 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법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 4년 동안 안에 일어났던 조합 일은 유동규가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당신은 이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매도 청구를 했는데, 예. 우리가 그 자료를 제출해서, 성남 법원에서 처음에 그 반대자 126명을 소송을 조합해서 걸었는데, 소송을 걸으니까 이 126명 중에서 이 소송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거요. 주민들이? 네, 소송 누가 하려고 그래요. 부담스럽죠? 네, 일반 그러니까, 주민들은. 네, 조합에 막 들어가겠다. 조합에서는 막 독촉하고 막 협박 비슷하게 하고 하니까, 나중에 매도 청구하면 뺏긴다. 어쩌고 강제로 넘겨야 된다고 하니까는 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합에 들어가는 게. 지금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비용, 이거를 내고 조합에 들어오는 걸 승인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126명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106명이 조합에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송 안 하고. 그 이제 소송 법적 소송이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소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20명이 남았어요. 20명. 1156세대에서 마지막 예, 남은 20명. 용감한 주민. 20명이 남았는데 20명이 투쟁한 결과, 법적 대응한 결과 이제 처음에 126명이 이제 소송이 들어오니까 민사 1부만 배정이 안 되고 성남 법원에 민사 1부, 2부, 3부로 배정이 돼요. 네, 126명이. 그러다 보니까 126명에서 이제 106명이 이제 찬성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20명이 민사 1, 2, 3부로 이제 5명, 6명,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2, 3부로 있는데 1, 2, 3부에서 재판장 9명 전원이 피고들 주장이 맞다. 대표 조합장 자격 없다. 각하. 1심에서. 네, 1심에서 각하.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 2심은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수원고등법원에 가 있는데 이거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조합장이 자격이 없는 거를 지금 와서 조합원들에게 자격이 있다는 걸 추인을 해서 자격이 있다는 증명을 지금 수원고등법원에다 제출하려고 그래요. 네, 해봐야 하든지. 그런 이제 소송이. 네, 소송이고. 네, 이동규가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4년. 2014년. 네, 4년 지금 조합장이에요, 조합장. 있을 수가 없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거 성남시에서도 행정을 이렇게 했고.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죠. 네, 시범단지면은 최소한대로 3명이서 근무를 하면 과장 하나, 팀장 하나, 그럼 성남시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지금 나가고 그럴 텐데, 그걸 몰랐다. 그 이제 조합에서 신청 안 하니까, 그리고 2년마다 직원, 공무원들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런, 조합, 이동규 관련해서, 조합장은, 그 당시 4년 동안 조합장이었다. 우리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소송이 하나 이제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간사님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익보다는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리모델링이, 산출 근거, 공사비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 시공사에서 제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다 공지하지 않나요? 공지가 안전하게 안 됐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알아야 동의할 거 아닙니까? 대략 얼마 정도, 분양을 받을 때도 얼마 정도 받는다는 생각이 돼야, 재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안 됐어요. 안 되고. 왜 안 되냐면, 주민들은 나중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교훈을 둬야 되나요,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2014년도에 이제 시공사가 2010년도에는 현대산업개발하고 동부산업이 컨소시엄을 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동안 이제 지체하고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합에다가 융자금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안 해주니까 융자금을 달라. 이제 이 새로운 집행부들이 달라 하니까 그러면 파이낸셜, 도장 찍어라. 보증 사라. 그러니까, 보증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쓰지요. 안 되니까 안 쓰지. 그 보증을 써야지, 누가.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그거에 따른 이제 지원금이 리모델링 조합으로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감독하는 건 성남시지만 네. 또 의회에 주민대표회 기구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원들은 이런 분당 출신 의원들은 해당 지역 출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제가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용인해주고 계속 그 비용이 지출되도록 허용하는지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거 이해 못하시죠? 네. 저는 이제 보니까 네. 이재명이하고 이 유동기하고 시의회하고 전부 한 통속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한 통속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자 저희들이 시의회를 민주당은 뭐 그렇다 치고 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야당 의원 백날 떠들어봐야 뭐 되지도 않아요 그게. 저 시의회에 이의제기 해봐야 메아리를 흐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정치권이나 누구한테도 이걸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아니 하소연을 해보셨나요? 많이 했죠. 그런데도 어떤 이런 제가 들어봐도 요거는 여러 가지로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조례를 조례가 만들어 놓고 네. 이걸 밀어붙이는데 지금 진행하고 내년에 된다, 착공한다, 내년에 사업성이 난다 하고 하니까 이걸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시의원이나 시의회나 또 이제 지역이 이제 표심도 있고. 예,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 왜냐면 선거 자기들이 나왔을 때 공약이 이거 막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한솔마을 옆에 느티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3단지, 4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한 3,000세대가 되는데 3단지, 4단지 조합장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4.15는 국회의원이었고 그 전에 지방선거 6.13 18년인가 19년인가 2018년 18년 지방선거. 그 당시에 조합장 하던 사람이 시의회에 들어가가지고 시의원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네, 조합장이. 그 조합장들은 이 리모델링을 이용해서 자기들 출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스펙이 되는 거죠. 네,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의회 내에 리모델링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이. 네, 다른 반대하는 세력이 하물며 건축심의 2014년, 15년에 건축심의를 하는데, 이제 야당 의원이 이제 거기 한 분이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건축심의가 아무리 봐도 엉터리고 한데 아무리 말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더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그분한테 민원을 이걸 좀 이거 해결하라 했더니 아무리 해도 자기는 힘이 붙여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그 모 조합장이 막 뒤에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시의회도 나름대로 네. 이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 그 유권자들의 표심 때문에 못 건드려요. 섣부르게 어떤 소시 있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 어쨌든 이게 시민 세금이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지역의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거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아까 그 법적 소송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조합하고 지금 형사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민사소송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재 지금, 이재명 도지사하고 은수미 시장하고 또 한 사람하고 지금 제가 검찰청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내 고발을 내가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업 승인을 2021년 3월 23일 날 은수미 시장이 한솔마을하고 구미동의 무지개 마을 4단지하고 이 사업 승인을 내줘요. 사업 승인을 내줬는데 이 사업 승인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법규 위반인가요? 네, 두 군데는 어떤 법이 위반이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리모델링 한다는 단지하고 사례가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솔마을 5단지하고 복층. 네, 복층. 리모델링 수직 재층이 불가능하니까 복층 구조로 가는 건가요? 네, 복층.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작은 소형평이니까 17평이에요. 네. 그러면 17평인데 1, 2, 3층에 있어요. 그러면 2층을 이제 옆으로 이제
40%를 늘리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밑으로 늘리는 거예요. 위로 늘리고 타공해가지고 이제 사다리 놓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17평이 있고 이제 다 17평인데 1, 2, 3층 그러면 2층을 가지고 2층을 반으로 놀아가지고 50%는 2층에 주고 50%는 1층에 주는 거예요. 그걸 이 증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형적인 구도.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건 50%지만은 또 100% 늘리는 데가 있어요. 이 17평을 통으로 우아래로 터가지고 한 층으로 34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 34 없어지는 세대가 하나 나오잖아요. 자기 우회층에 줘버렸으니까 없어지는 세대가 이제 새로 지은 데로 가야 돼요. 다른 아파트로. 네, 이제 그 안에 단지 안에 이제 새로 15% 증축하는 그 범위. 그쪽으로. 네, 15%를 지은 옆으로 나간 부분에. 네, 옆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지어요. 이제 15%를. 그래요? 청가공은 150가구를 지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신축을? 네. 그 신축을 원래 주택법에는 팔아서 이걸 분양을 해서 공사비에 사용하라는 건데 이것이 변형이 돼가지고 옆으로 못 늘리니까 밑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게 변칙을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세대를 어디로 가야 되니까 신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택법 11조 6항 위반이에요, 이게. 그러면 11조 6항을 주택법 11조 6항을 위반하면서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럼 공무원들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 법규를 보지 않을 리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보죠. 만일 행정고시 알고도 했다면 나중에 처벌받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고발이 들어간 상태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럼 몰랐던 겁니까? 알면서도 실행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이게 그 공무원들은 행정고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 엘리트를 하고. 저보다 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법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지금 성남시에서는 유일하게 이걸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리모델링 부분에.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법규 위반은 명백한데도. 네, 그러면 명백한 거를 내가 고발을 이 문제 가지고 성남시장 은수미가 사업승인을 냈기 때문에 성남시장은 이 법을 위반하고 사업승인을 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걸 내가 걸었어요. 그럼 이번에 들어간 게 고발 들어간 게. 네, 5월 30일 날 내가 중원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4시간을 받았어요. 5월 30일. 아니, 근데 수사는 진행 중, 고발서는 지금 5개월째 지금 이게 수사 중인데, 뭐 경찰서에서 뭐 은수미하고 이재명 시장 뭐 소환해가지고 했겠어요? 뭐 서면 조사는 했겠지? 거기서 또 뭉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아보니까 왜 수사가 늦느냐, 알아보니까 이 담당 수사관이 하는 말이 이 주택법을 11조 6항하고 주택법 2조 25항 다목에 40%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법의 두 가지 법률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못하니까 국토부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답변이 아직 없대요. 2개월 아까 간사님 여기 이제 할 때 법규 위반할 때 이게 이제 행정기관은 그 법을 집행할 때 법 위반 여부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기도 하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법제처에다가. 아니, 고발을 했으면, 당연히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지속한다, 이런 얘기를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자료를 저희한테 안 주고, 법대로 해라. 왜 그러냐면. 법대로 해라. 이 복층이 이게 15% 이게 새로 원래 리모델링은 자기 집을 자기가 수선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재건축에 준해가지고, 자기 집을 다른 사람 줘버리고, 새로 지은 집을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펴들라고 공공재를 투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택법 11조 6항에, 분양, 주택조합을 위해서 건설하는 조합원의 건설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가구는, 조합원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11조 6항 위반이라는 걸 나는 그런 거예요. 요번 고발 건이 상당히 중요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들이 이 고발하기 전에 수없이 이거를 앞으로 고발될 거는 걸 예상하고 법제처나 국토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나름대로. 네, 그래야 고발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법령 이걸 해석해달라 그러면은 국토부로 이체해버려요. 서로 패스. 네, 그럼 국토부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주 단적인 그대로 법에 있는 거 주택 리모델링 아파트는 15% 이내로 증축할 수 있다. 증축할 수 있다. 40% 이내 증축할 수 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지방자치단체당의 허가권자의 권한이라든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자꾸 들먹거리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게 쉽게 결정 못 할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이러한 문제로 사업 승인을 냈지만은, 그러면 이러한 1심에서 매도 청구해서 대표자가 지금 각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대표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 대표자가 아닌 사람한테 성남시의 기금을 유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지원해 줬잖아요. 이거 배임이 들어가요, 배임에. 그래서 내가 수사관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이 고발한 내용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한번 살펴 보도록 하고. 그러면 그동안 쭉 여러 가지 리모델링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정책 제안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적으로요? 네. 지금 현재 정책 제안은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네.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는 어떻게 제안인데, 성남시는 이제 조례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 이미 시동을 걸어서 네. 멈추면 이미 돈을 들어갔기 때문에 멈추면 이제 행정은 그거에 대한 나중에 문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올 초에 성남시에서 5년 도시계획 비전을 발표한 거 보니까 시범단지하고 한솔마을 바로 옆에 한일아파트가 있어요. 이 5개 단지를 재건축 시범단지로 또 추진하고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는 재건축하고 있고 옆에서는 리모델링하고 있고, 이게 무슨 성남시 정책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분당 지역 개인의 주택 문제가 아니고 분당이라는 지역 전체의 큰 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남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백억을 지금 이제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지역 출신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소신 얘기를 못하고. 아니, 조합장이 시의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지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중앙 시민단체까지 오기는 어려울 거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인 걸 좀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서 시의회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건 또 영향이 좀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왜 영향이 안 되냐면은 사유의 재산이다 보니까 이게 조합과 이제 주택 소유자 간에 이제 소송이 걸려버리면은 그렇죠. 이걸 누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입을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소송 걸어버려, 조합에서. 그러니까 업무 방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떻게 조합장 하던 사람이 그 조합을 활성화시켜서 리모델링을 빨리 되게 만들어야지. 들어가서 리모델링 잘 하려고 들어갔겠지. 아니, 시의회를 들어가서 조례를 고치고, 만들고, 개정하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수년째, 지금 한 7년째, 이 리모델링의 잘못된 문제를 고발하고, 정책을 좀 전환하기 촉구하는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든 투쟁인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정치권이나 지역사회,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거는 좀 같이 좀 이렇게 힘을 합치면, 어쨌든 이게 공공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이동규가 지금 대장동 문제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 대장동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이게 했냐면, 이 한솔마을하고 분당에 싹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연을 맺은 거죠. 거기서 이게 표를 이제 많이 얻고 이제 재미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자꾸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고, 하물며 어디 도시개발공사 팀을 막 통째로 막 바꿔버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성남시 주택과 이 공무원들을 우리가 수없이 민원 신청하러 가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국장도 그러고,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인제에 와서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 그 당시에 이제 실력자 예.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런 이제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겠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시가, 현 은수미 체제에서는 이 부분을 새롭게 조망할 기회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시에서 이걸 사회재산에 개입할 수가, 물론, 지원을 해주겠지만은, 비용 부분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약간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이게 국토교통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나, 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걸 개선해야 나가야 되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왜 이거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게 되려면은, 이제 30년은 기간은 다 돼가고. 분당도 다가오죠. 이제 재건축의 걸림돌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게 되려면 안전진단에서 12개 동이 있다면은 12개 동이 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주택법에. 그런데 이 리모델링은 C등급까지가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그 이제 D등급이 한솔마을도 지금 5년 전에 안전진단한 게 D등급이 하나 있어요. 그건 수직등증도 안 되고 그건 옆으로 늘고 수선만 할 수 있는 그런 단지 동인데, 지금 5년 그 당시에 안전진단하는데 D등급이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 5년이 흘렀는데 또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D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등급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 D등급을 우리나라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이제 중단하고 재건축으로 다 이제 전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값 올리려고 여기 다 우리 재건축한다 해버리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용적률이 낮은 단지 재건축을 해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는 단지 소형평 이런 걸 먼저 좀 정부에서 추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정해서, 안전진단, D등급을 좀 완화를 해서, C등급도 어느 소형평이라든가, 용적률이 좀 어느 상한선에서 예를 들어서 180, 200 이내 용적률이 가지고 있는 단지는 재건축을 정부에서 좀 추진을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성남시에도 지금 이미 분당에 5개 단지 재건축 5년 계획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런 계획을 빨리 전환을 해서 수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를 가지고 계속 선거 때마다 이 선거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선거에 이거 왜 사유재산을 가지고 지원해준다고 선거에 떠들고 다니냐 이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시간 분당 리모델링 요새 유동규 대장동 게이트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당 리모델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분당 리모델링 문제가 또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잘 고소고발이라든가 시하고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마지막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이 한솔마을에서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살다가 이걸 추진하고 한 달 조합장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밀어붙이고 성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최소한대로 대학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느티마을 조합장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장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합을 끌어나가서 잘 이걸 성공을 시키고 여러 단지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해서 조합장을 맡겠다고 나와서 조합장을 했으면은 끝까지 가야지. 물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또 다른 데를 간다는 것도 누구 말리지는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한 달, 2달 있다가 왜 그 단지를 버리고
자기 이속을 챙기면서 그 가버리냐 이거죠. 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 이거 도저히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또 이용해 먹고 정치권이나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들은 이거를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표로 계산하는 거죠.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거 말려야 됩니다. 이거 말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재건축 하는데 성남시에서 왜 한쪽에는 리모델링하고 한쪽에는 재건축합니까? 이거 다 리모델링 재건축으로 가고 용적률이라든가 가능한 단지 이거 시장 사회 원리에 맡기면 돼요. 경제에 시공사하고 단지의 주민들이 그 이익이 되고 맞아떨어지면은 하는 거고 시공사에도 이걸 해서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시공사에서 안 덤벼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2010년서부터 그 리모델링, 2008년서부터 이제 11년, 12년, 13년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이에 벌써 이제 분당은 시범단지가 올해가 입주 30년이 되고 연차적으로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도시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이겠냐? 리모델링이겠냐? 재건축이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 성남시가 좀 진지하게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동의했지만 지금 조금 있으면 다 30년이 도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 간사님도 그런 쪽에 어떤 그 정책 전환이 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성남시 관계자들도,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곧은 한 사람의 그 목소리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